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걷는 거리, 타는 지하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까지.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사는 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옛날 지도만으로는 이걸 도저히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건축가 마누엘 가우사가 제안하는 아주 특별한 지도를 가지고 우리 세계를 한번 다시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풍경을 좀 보세요. 한쪽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모습이죠. 네, 콘크리트 건물들, 아스팔트 도로, 익숙한 도시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순간 살아가는 도시는 사실 다른 쪽에 훨씬 더 가까워요. 보이지 않는 데이터랑 네트워크가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콸콸 흐르는 곳. 아니, 이런 엄청난 복잡성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좀 막막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관점을 확 바꾸는 겁니다. 도시를 그냥 딱딱한 구조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건물 몇 개 모아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통 데이터, 우리가 쓰는 에너지, 심지어 SNS 같은 소셜 네트워크까지 이 모든 게 실시간으로 막 얽히고 설키면서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 도시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맨날 스마트폰 앱으로 제일 빠른 길 찾고 실시간 교통정보 보잖아요. 이런 세상에 땅 모양이랑 길만 띡 그려져 있는 옛날 지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쵸? 그 지도엔 도시의 진짜 심장박동, 그러니까 데이터나 사람들의 흐름 같은 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우리한테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지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말 절실하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건축 이론가 마누엘 가우사가 등장합니다. 이분이 우리한테 이 거대한 도시라는 미로를 헤쳐나갈 새로운 나침반을 딱 하고 제시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가우사오 이론의 심장, 그 핵심은 바로 복잡성 지형학이라는 개념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해볼게요. 지형하면 보통 산이나 계곡 같은 걸 떠올리시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건 땅이 아니라 도시를 흐르는 다양한 에너지로 만들어진 지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출근길에 차가 꽉 막히는 도로는 아주 높은 산맥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몰리는 어떤 지역은 거대한 고원이 되는 시기예요. 이렇게 도시를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풍경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도시의 지형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딱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도로랑 건물처럼 눈에 보이는 물리적 지형. 그리고 그 위에서 활동하는 바로 우리, 사람들의 사회적 지형.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끈끈하게 연결하는 데이터망, 바로 정보적 지형입니다.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맛집 찾아서 걸어가는 그 단순한 행동 하나에도 이 3개의 층이 보이지 않게 막 얽히면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이런 새로운 지도를 제대로 읽으려면요. 당연히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겠죠. 가우사는 기존의 경계를 확 뛰어넘어서 도시를 이해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가우사는 먼저 우리가 가진 낡은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해요. 뭐든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딱딱 나누려는 습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집은 아니고 거리는 밖이다. 이게 맞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키는 순간 그 경계는 그냥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처럼 모든 게 다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도시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도시의 언어가 뭐냐? 바로 공간, 시간, 정보. 이 3가지입니다. 여기서 공간이라고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앉아있는 이 카페 같은 물리적인 장소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접속하는 SNS 같은 가상 공간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실시간 교통 앱이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상황을 예측하듯이 과거, 현재, 미래가 막 뒤섞여 있어요. 그리고 정보. 이건 이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도시의 혈액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야,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네, 이게 바로 공간, 시간, 정보 이 3가지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내는 도시에 보이지 않는 건축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건물들 뒤편에서는요, 사실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와 시스템, 네트워크가 도시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읽어내야 할 현대 도시의 숨겨진 설계도인 셈이죠. 자, 좋습니다. 이론은 이제 대충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는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도대체 어떻게 지도 위에 그린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 가우사가 말하는 지도는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니에요. 이건 도시의 복잡한 암호를 풀어내는 일종의 해독기라고 봐야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관계나 흐름을 읽어내서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이 새로운 지도의 진짜 목적인 거죠. 그럼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시각화 단계. 두 번째, 그렇게 시각화된 자료 안에서 어떤 패턴이나 구조를 찾아내는 분석 단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더다운 도시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도시에 그냥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설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도시를 우리가 계획하고 통제해야 할 기계처럼 보는 낡은 관점을 버리는 거예요. 대신 우리와 함께 자라나는 유기체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도시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와 함께 살아가는, 공생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야말로 가우사 이론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개념들을 한번 싹 모아보면 과연 어떤 미래 도시의 모습이 그려질까요? 가우사가 꿈꾸는 궁극적인 비전, 그건 바로 공진화하는 도시입니다. 가우사는 도시가 스스로 감각, 그러니까 시티센스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수많은 차들의 움직임 데이터가 저절로 모여서 가장 효율적인 신호등 체계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시민들이 올리는 SNS 데이터가 모여서 저절로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누가 계획한 게 아닌데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는 지능, 이걸 어려운 말로 창발적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의 도시는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진화하는 것이다. 바로 이 문장이 가우사의 비전을 아주 잘 보여주죠. 더 이상 도시는 우리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통제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협력적인 파트너라는 거죠. 가우사가 그리는 미래 도시의 모습은 아마 이런 풍경이 아닐까요?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 안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숨쉬고 배우고 또 성장하는 하나의 거대한 집단 지성체 말입니다. 우리의 도시가 그냥 잠자고 일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진화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도시들은요, 이미 스스로 똑똑해지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를 통해 배우고 반응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능을 갖추기 시작한 도시, 우리는 과연 그 도시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